광주광역시가 내놓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에 소상공인 지원과 트램 등 교통망 구축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해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 1m 깊이 싱크홀이 생겨 안전 논란을 빚는 가운데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집중 오탄만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수도요금 폭탄 이면에는 수도 검침원들의 근무태만뿐 아니라 수백만 원의 수도요금 횡령까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반려했다가 13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명칭까지 바꿔가며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교통망 구축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민간 사업자에게 프리패스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국가 주도형에서 국가 지원형으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복합쇼핑몰 TF를 꾸린 광주시.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 구상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상생과 연결을 골자로 생산자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유통센터 조성에 3천억 원,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과 시민 편의를 위한 트램 등 교통망 구축에 6천억 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교통 영향평가, 이 두 사안 모두 투자에 나선 민간 사업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프리패스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지렛대 담아서 예산이라는 것을 당장에 우리 예산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접근해 가는 거죠. 출발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복합쇼핑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제시한 트램 건설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과제라는 타이틀에 기대 자신의 공약을 끼워 넣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당선인 시절 도심 수소 트램 설치를 공약했던 강 시장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에도 트램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정작 시민은 빠지고 치적만 쌓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복합쇼핑 유치 논의들을 한정하면서 그런 중앙정부가 반드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진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집권 여당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바빴고, 예산 문제로 늦춰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 1m 깊이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안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시철도 건설본부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의 인도 일부분이 푹 꺼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을 지나던 트럭 한 대가 싱크홀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했던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행자 통로와 횡단보도 그리고 차도가 인접한 곳에 1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래하고 흙이 씻겨 내려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에 차가 빠져서 다행이지, 사람이 만약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빠졌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공사 현장의 토사가 집중호우로 인해 쓸려나가면서 구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고 상습 침수가 벌어지는 저지대였지만 토사 유실에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물이 좀 쏠리더라고요. 좀 지대가 낮아서 집중호우로 물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좀 공급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디에 생길 줄 알면 되게 좋겠는데 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면서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담양군이 주민들에게 미납된 수도요금 3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려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수도 검침원들의 근무 태만 문제가 드러났었는데 주민들의 수도 요금까지 가로챈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군 주민들이 미납된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건 지난달 20일. 담양군청 소속 수도검침원 5명이 직접 수도검침을 가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량을 기록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도검침원들의 문제는 근무 태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검침원이 수도요금을 자신에게 납부하면 된다며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밀렸던 거를 와서 부분이 내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냥 계좌이체를 시켜달라 해서 그냥 계좌이체 시켜주고 이런 거였어. 30얼마 막 20얼마 그랬어요. 해당 검침원은 주민들의 돈을 31차례에 걸쳐 가로채 갔으며 피해 금액은 71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양군은 해당 검침원을 배임 횡령죄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착복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이체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은행에 가서 이렇게 납부하시기 좀 어렵다든가 뭐 시간이 안 되신 분들도 그렇게 있으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해임이 됐습니다. 앞서 담양군은 1954가구에게 미납된 수도요금이 있다며 3억 4천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청구했습니다. 담양군청 수도검침원들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수도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여수시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35억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반려하면서 아까운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반려한 건 지난 2006년.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돌산 우주택지 같은 경우에 15층 그 옆에가 있었죠. 이제 39층 올라오면 하고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건설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뒤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업체는 부도 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갔습니다. 업체는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265억 원으로 늘려 청구했는데 실제 절충액은 13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손해배상액인 135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수백억의 폐수 비용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강구됩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이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여수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호를 맡았던 현 정기명 여수시장은 4,95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정부가 오늘 반도체 관련 학과 인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관련 학과 신설과 증원이 가능해진 건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불보듯 뻔해 지역 대학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어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따라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학과를 신설할 때 갖춰야 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우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으로 5,700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대학의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에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지역 대학 간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증원이 가능해지면 결국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총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곧장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반도체 육성 방안을 두고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인력만 늘리면 부작용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예를 들면 C타입이라 그러면 이 C타입의 반도체도 언제 F타입으로 바뀔 때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챙기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속전속결 반도체 드라이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한수입니다.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올해 햅쌀 수매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비축량 확대와 시장 격리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의 한 농협 창고입니다. 쌀을 담은 포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한 3분의 2 정도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지난해 수매량은 늘고 소비는 둔화되면서 고스란히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5만 6천 원대에서 이번 달에는 4만 4천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10개월 만에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햅쌀 수매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농민 조합원님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 수맥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공공 비축량을 늘리고 시장 격리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으며 농민들의 곡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있다. 수확기가 멀지 않은 가운데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해남의 한 자연휴양림에서 산악회 회원 30여 명이 무더기로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남소방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해남군 계곡면 흑성산 자연휴양림 내 쉼터에서 산악회 회원 31명이 말벌떼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80살 남성 등 6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말벌집이 매달려 있던 나무를 건드리면서 사고가 났다며 야외 활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김홍빈 대장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 6,800여만 원을 최근 광주광역시 산악연맹에 청구했습니다. 물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 전남은 상반기 57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전남 수출은 1년 전보다 25.1% 증가한 342억 5천만 달러, 수입은 44.1% 증가한 285억 4천만 달러로 57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무역 수지가 상반기 역대 최대 적자를 낸 가운데 광주는 반도체, 전남은 석유 제품 수출 호조로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1,368명, 전남에서 1,658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3,0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선 여수와 순천, 목포 등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중단하면서 도시락값만 비싸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광주 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의 위탁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4,000원에서 6,000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 7,000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돈을 치르게 되거나 어렵더라도 개인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에서 촬영한 영화 한산이 오는 27일 개봉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일궈낸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용의 출연은 국내 역대 최다 관객수를 기록한 명랑의 후속작으로 지난 2020년부터 여수시 진모지구 세트장과 돌산, 남면 등에서 촬영했습니다.